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불필요한 활동들이 제조 공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고 생산체계의 중요한 방해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낭비적인 관행을 정확히 찾아내고 수량화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공정 내에서 최종 제품의 가치를 추가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제거함으로써 달성된다는 기본 개념으로 불필요한 비부가가치 활동을 제거하고 가치 지원 활동을 최소화하며 부가가치 활동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품을 더욱 가치 있게 생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낭비를 제거하고 가치 있는 공정의 흐름으로 개선하기 위한 부가가치, 비부가가치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낭비를 개선하자, 비부가가치 업무를 줄여보자, 와 같은 상징적인 슬로건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낭비는 줄여야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회사는 생산활동이 우선이지, 낭비나 비부가가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사원들이 보람있게 개선 활동을 하려면 뭔가 확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한데 낭비와 비부가가치 활동을 줄이자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부가가치 활동을 이해하기 좋은 사례는 명절날 막히는 고속도로의 상황입니다. 설날 연휴 하루 동안 귀양 자동차 수가 약 500만 대 정도이고 서울에서 부산의 경우 소요시간이 6시간 30분이었을 때 같은 시간대에 부산에서 서울로 귀경 소요시간은 4시간 30분이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구간도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를 제외하고 대전을 지나는 구간은 거의 2시간 정도 더 소요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경우로 부가가치와 비부가가치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귀향의 목적에 맞는 부가가치 시간은 4시간 30분, 비부가가치 시간은 2시간입니다. 추가 발생 비용 측면에서는 하루에 전국적으로 1000만 시간의 서행 혹은 공회전이 발생하였으며 1시간 공회전에 소요되는 휘발유는 시간당 약 1.2리터이며 휘발유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180억 원어치의 휘발유를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의 업무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비부가가치 업무를 찾아내어 보면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활동으로 인해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비부가가치 활동을 어떻게 구분해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란 어떤 시점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기능에 대해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고객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복잡하게 설계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가치가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급자 관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산에 의해 판단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나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모든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사항으로 고객이 이 업무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하여 10원이라도 지불하려고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활동은 생산이나 서비스 공정 중에서 형식이나 어떤 특성을 부과시켜주는 액티비티를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 활동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하여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활동, 생산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이나 서비스의 결과물의 전달을 정시 혹은 보다 더 경쟁력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나 가격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정리하면 생산이나 서비스 공정 안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이 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활동이 고객에게 부가가치 활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만일 현재 공정 중에서 이 활동을 그만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경우 여러분의 외부 고객 혹은 최종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까요? 대답이 예, 이면 부가가치 활동입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은 시간, 장소, 자원을 사용하나 고객의 관점에서 아무런 가치를 생성하지 못하는 액티비티를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 활동은 무한히 많으며 보통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 업무에서 부가가치 업무로 이동, 대기, 업무의 공전시간, 업무의 지연을 일으키는 활동, 불량이나 오류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재작업이나 중복된 작업, 고객 요구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 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산이나 서비스 공정 안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이 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할까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어떤 활동을 집어내어 그만두어 버리면 우리의 내부 고객이나 외부 고객이 그 차이를 알까요? 대답이 아니오이면 아마도 비부가가치 활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경쟁 사회에서 가치 혁신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익 구조는 시장에서 제시하는 판매 가격에다 기업에서 투입하는 제조원가와 여러 공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비부가가치 활동 비용을 제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총비용에 기업이 정한 수익 금액을 더하여 판매 가격으로 A와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비용은 이론적 제조원가의 공정 중에 비부가가치 활동 비용이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 B와 같은 비용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산의 제약 조건과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으로 판매 가격을 낮추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제시하는 적정 판매 가격은 C와 같이 결정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시장 판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가격 안에 이론적 제조원가와 희망하는 수익 금액을 추가하고 싶겠지만 수익 금액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비부가가치 공정의 비용에 의해 크게 제한을 받게 되는 D와 같은 형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운타임을 축소하여 비부가가치 활동을 최소화하는 이와 같은 길뿐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는 모든 행동에는 낭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제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품질 혁신과 원가 절감을 획기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낭비에 대하여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러한 경영기법을 미국에서 재해석하여 현대 지식사회에 맞추어 낭비의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여 불량, 과잉생산, 대기, 활용되지 않는 재능, 운반, 재고, 여분의 동작, 과도한 공정으로 정의하고 각 첫 글자를 따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다운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8대 낭비 발견을 위해서는 개선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낮추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비부가가치 활동인 다운타임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인 다운타임은 업무 과중, 업무 불균형을 일으키고 기업에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다운타임의 첫 번째 낭비는 불량입니다. 불량은 자원이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 생산, 프로세스 진행 중 업무의 실수 등입니다. 어떤 형태의 낭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표준화된 작업 계획의 적용, 모든 수준에서의 엄격한 품질 관리, 작업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완전한 이해, 체크리스트 등을 사용하면 불량 발생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의 두 번째 낭비는 과잉생산입니다. 과잉생산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맹목적인 생산으로 인해 회사의 중요한 운전 자본을 묶을 수 있는 결함이며 특히 병목 현상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생산과 더 빠른 생산으로
노력이 중복되는 낭비입니다. 과잉 생산에 대한 해결책은 합리적인 작업 흐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잘 정립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의 특정 병목 현상을 보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의 세 번째 낭비는 대기입니다. 대기는 고장 발생, 승인 자료 대기, 재료 소진 등으로 다음 공정이 중단되는 것으로 앞선 공정이 해결될 것을 기다리면서 작업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낭비를 의미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일단 발생했다면 일부 작업자는 병목 현상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낭비입니다. 이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작업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대비하는 것이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타임의 네 번째 낭비는 활용되지 않는 재능입니다. 활용되지 않는 재능은 사람의 재능이나 기술, 지식을 활용하지 않거나 과소평가로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업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기술 및 개선 아이디어를 인정할 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해결안으로는 직원의 역량 강화, 자유를 저해하는 세세한 관리의 중단, 교육 강화 등이 있습니다. 다운타임의 다섯 번째 낭비는 운반입니다. 운반은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이나 원재료,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 내의 문서나 물건의 위치 이동으로 인한 운송 비용, 시간 낭비, 제품 손상, 성능 저하가 발생되는 낭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공정의 단순화, 물리적인 레이아웃 수리, 제품 취급 빈도 최소화 등 상식적인 노력을 통해 운반의 낭비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의 여섯 번째 낭비는 재고입니다. 재고는 고객의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기여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제품,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일거리 등의 낭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공정의 분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재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의 일곱 번째 낭비는 여분의 동작입니다. 여분의 동작은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여분의 동작에 의한 낭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작업대 간의 거리를 재조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재조정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의 여덟 번째 낭비는 과도한 공정입니다. 과도한 공정은 표준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행하는 과잉 작업이나 불필요한 검사, 그리고 가치 추가 없이 결과만 취합하는 절차의 낭비로서 느린 동작, 불필요한 비용, 시간, 자원의 낭비입니다. 생산 흐름의 구조를 개선하고 동작 개선의 원칙을 준수하게 교육하고 작업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표준화하며 개별 공정에 대한 권한 부여하고 과잉 공정을 제거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다운타임을 제거하여 고객에게 만족 품질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프로세스로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단계로 이루어진 현재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로세스 속에는 부가가치 공정뿐만 아니라 비부가가치 공정이 섞여 있고 공정 간의 흐름의 문제로 이동과 동작들이 얽혀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다운타임 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생산체제를 대기나 변곡점이 없는 흐름 생산체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흐름의 개선은 다운타임을 찾아 제거하고 보다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이며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생산 흐름으로 개선하여 공정 흐름에서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비용을 줄이고 고객에게는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도록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세스를 어디까지 개선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비부가가치 공정으로부터 전체 프로세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PCE입니다. PCE는 프로세스의 전체 리드 타임을
프로세스 내에 포함된 부가가치 공정에 소요되는 사이클 타임으로 나누어서 구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25% 이상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CE 비율이 낮을수록 비부가가치 액티비티가 많고 비용 지출이 많아서 개선의 기회가 많은 프로세스임을 의미합니다. PCE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부가가치 액티비티를 찾아 제거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법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6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된 현재의 생산 공정을 대상으로 가치 분석을 하여 부가가치 공정 2개, 비부가가치 공정 4개로 확인하였습니다. 각 공정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을 포함한 개별 사이클 타임을 확인하고 현재의 PCE를 계산해보니 20%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운타임을 찾아 제거하고 생산 흐름을 개선한 다음 개선 결과의 PCE를 계산해보니 36%로 개선되어서 경쟁력이 충분한 프로세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가가치와 비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개념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치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기능에 대해 값으로 나타낸 것이며 생산활동은 크게 부가가치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활동은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형식이나 어떤 특성을 부과시켜주는 액티비티를 말하고 비부가가치 활동은 시간, 장소, 자원을 사용하나 가치를 생성하지 못하는 액티비티를 말합니다. 가치 혁신을 위한 수익 구조는 형성된 시장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마이너스하여 구할 수 있는데 낮추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비부가가치 활동인 다운타임은 업무 과중, 업무 불균형을 일으키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근원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찾아서 제거해 줌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부가가치를 찾아 제거한 다음 프로세스를 고객에게 만족 품질을 제공하는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프로세스로 개선해야 합니다. 전체 프로세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PCE이며 PCE가 25% 이상이 되어야 경쟁력 있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